72페이지부터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도스토옙스키에 대한 이야기가 앞에서 나왔죠. 도스토옙스키는 사형수로서 이제 5분의 시간을 주었을 때 그 5분의 시간을 어떻게 잘 쓸 것인가 하는 그것이 결국은 내 인생에 황제로부터 사면령이 떨어졌을 때 도스토옙스키는 참 하루하루를 그렇게 5분을 사용하듯이 살았다 이 말이죠.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가 있다면 지금처럼 산다면 10년 후 내 삶은 어떤 모습일까?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가치 있는 미래를 만들 수 있을까? 나의 삶은 무엇을 위한 싸움인가? 알아야 할 것과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최선을 다했지만 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가? 무엇에 대한 책임감으로 살아야 하는가? 내 삶을 바꾸기 위한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신의 삶에 어떤 질문을 던지고 살고 있는가? 내 안에 있는 힘과 용기, 지혜를 꺼낼 수 있는 열쇠는 뭔가?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질문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마스터키와 같다. 분명한 것은 진정으로 얻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다. 그 답을 끌어내고 싶다면 그에 합당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물고기를 원하면서 산을 향해 달려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자. 남들이 산을 향해서 간다고 무작정 나도 따라갈 수는 없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남들처럼 무작정 글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확실하게 말하건대 그런 식의 글 읽기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를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는지 스스로 알지 못하면서 또한 어떤 글을 읽어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글을 읽는 것이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통찰 중에 하나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우리의 삶은 본래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스스로가 선택이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가 된 것이다. 부지런히 가다 보면 목적지가 나올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노예처럼 열심히 일한다고 성공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자신에게 원하는 것을 질문하라. 나는 누구인가? 지금 하는 일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내 인생에서 하고자 하는 일은 뭔가? 내 안에서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한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유대인 심리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살아갈 수단을 갖고 있지만 존재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 존재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 왜 우물을 파야 하는지에 대한 답도 없이 열심히 땅만 파는 삶에서 어떤 가치를 찾을 수 있겠는가? 목적지도 없이 무작정 여행을 떠나는 것은 곤란하다. 그런 여행에는 어떤 바람과 선풍이 되지도 못한다. 모든 사람이 역풍으로 작용한다면 그것처럼 피곤한 인생도 없다. 질문은 목적 혹은 답을 찾기 위한 도구이자 열쇠이다. 질문은 에너지와 방향의 원천이다. 자신을 목적지로 향하게 하며 삶의 질을 결정한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가장 높은 차원의 도구다. 따라서 글읽기 역시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은 아니다. 진짜 어려운 일은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고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삶이 있다. 하나는 자신이 살았던 삶이고 다른 하나는 아직 살아보지 못하는 삶이다. 당신은 가슴 속에 어떤 꿈을 품고 사는가?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은 뭔가? 그 꿈이 꿈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현실이 될 것인지는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달렸다. 나의 삶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꿈만 꿔서는 안 된다. 우리의 가슴 속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질문을 던지고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한다. 그 소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의 소명이 무엇인지 계속 말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런 그 세미한 소리를 듣게 만드는 보청기다. 나의 믿음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효과를 발휘하려면 절실한 감정과 욕망이 필요하다. 자신이 지향하는 목표는 자신에게 달려있다. 그러므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깨달아야 한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것은 눈을 감고 야곱의 틀을 휘두르는 것과 다름이 없다. 공의 선을 떼지 마라.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해야 한다. 미래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자신이 그리는 최종 목적지를 생각하라. 거기에 선을 떼지 않는다면 반드시 제2막이 열린다. 지금 해야 할 일은
극적인 전환점을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대부분을 투자하는 현재의 직업을 다시 생각해봐라. 자신의 핵심 가치관이 담긴 업을 실현하는데 적합하지 않거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발전 가능성이 없는 직업에 종사하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일이다.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직업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생의 최종 목표인 업의 가치와 일치하는 것이 좋다. 인생은 시간이 지난다고 무조건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 좌절과 실패를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제도약에 성공하는 경우보다도 훨씬 더 많다. 이유가 뭘까? 가장 큰 이유는 현재 하는 일이 자신의 가치를 실현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거나 어려움에 닥쳤을 때 맥없이 무너지는 것이다. 자신의 인생을 걸고 할 만한 일이 아니다. 그런 일에 한 번뿐인 인생을 낭비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사람들은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고 한다. 그래서 글을 읽을 시간도 없고 언제나 허둥지둥 살아간다. 어쩌면 이 글을 읽는 당신도 그럴지도 모른다. 현대를 건강된 두지에 바로 시간이 없다며 투덜거리는 것이다. 잠자기, 식사, 업무, 시간 확보. 자, 1표, 2표, 3표에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시간이 전혀 없는 잠을 자는 시간과 쉬는 시간은 또 길고 또 식사 시간, 이동 및 대기 시간, 업무 시간이 거의 대부분이고 대화하는 시간, 기타 TV, 인터넷, 인간관계 유지 조금만 하고 자기 개발을 위한 시간이 전혀 없고 두 번째 변화, 업무 그 자체에 자기 개발의 방향과 일치할 수 있다면은 그 시간, 기타 TV, 업무를 딱 줄이고 식사, 잠자기도 한 6시간 정도로 딱 줄이고 인간관계 시간, 7시간의 여분을 확보해서 업무 자체가 자기 개발의 방향과 일치할 수 있다면은 핵심의 에너지를 집중해서 자기 삶을 위한 완전한 투자를 12시간이나 주네요. 잠자기. 그래서 업무, 수업, 이동 및 대기 이거는 아주 짧게 하고 인간관계 유지 등이 하고 자기 삶에 대해서 가장 이렇게 초점 맞추고 이렇게 표상 핵심 이렇게 해서 자기 일과 업이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정답이다. 자기 일과 업이 일치하도록 일반적으로 사람들 그래서 일평할 때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이 거의 없다. 일과 이표에서 자기는 주어진 시간의 질을 높였다는 것이다. 그런 수준이었다. 2표와 3표에서 달라진 것은 하나밖에 없다. 자신의 일을 업과 일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활동하는 대부분의 시간이자 하루의 절반의 12시간을 온전히 자신의 업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무작정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길을 가는 건 의미가 아니다. 현재 직장이 자신의 업을 실현에 도움이 된다면 그 자체가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직업이나 직장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인생에서 왕성하게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시간은 30년 정도다. 그런데 그 시간의 대부분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는지 생각해봐라. 이 시기에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다가 그래서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은 업을 위해서 몇 프로를 투자하고 있는가. 그리고 깊이 생각해보자. 몇 프로 업을 위해서 하는 일이 내 일의 시간이 되도록 만들어보자. 이런 뜻이네요. 참 멋진데. 그리고 광기와 열정이 어우러진 삶이다. 삶의 재설계를 위한 열쇠는 하나의 업을 정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업을 실현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그를 길을 한다.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게 결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그리 디딤돌이자 지렛대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목표에 접근하기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과 로드맵을 설치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목표를 향한 동기부여의 원천은 왜? 라는 질문이다. 그것에 대한 대답을 가슴 속에 담고 있어야만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굳건히 버틸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만일에 자신이 설정한 목표가 내면의 왜와 깊은 관련이 없다면 잘해봐야 평범한 정도의 결과만 얻게 될 것이다. 스스로 바뀌는 자기 생각과 감정을 넘어 삶의 원칙과 일치하는 비전과 목표가 필요하다. 그래야 변치 않는 가치를 향해 일관된 발걸음을 옮길 수가 있다. 무엇과 왜 일치를 끌어내었다면 지금부터 그와 일치하는 삶의 로드맵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생각해보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목표에 대한 성취를 단계적으로 나누는 것이다.
아무리 중요하고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목표를 하지라도 한 걸음에 뛰어 올라갈 수는 없다. 거듭 말하지만 긍정적인 사고나 목적의식만으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첫걸음이 천리길을 결정하듯이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때 단기를 부하기, 중기를 성장기, 장기 목표를 계획이라고 하고 단기별 목표를 설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을 생각해 보기 바란다. 부하기, 이 시기는 아기가 지식을 닥치는 대로 흡수하는 것과 같다.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읽어라. 다양한 사람들을 글 속에서 만나면서 자신이 어떤 꿈을 가질 수 있는지 탐색하는 시기다. 비유하자면 앞에서 언급한 죽순이 대나무로 아직 자라지 않고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한가? 이 기간은 얼마나 필요한지 사람이 다를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기간의 폭넓은 그릇길을 얼마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장기에서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어려서 읽는 문학과 역사, 이래 평생을 살아갈 양식이 될 것이다. 훗날에. 그리고 이 시기에 글쓰기도 배워야 하고 절대 놓치지 말고 그래서 무작정 뺏기다가 그래서 좋은 문장을 뽑아내서 뺏겨 쓰는 것보다 더 쉽고 좋은 방법이 없다. 읽고 난 뒤에 좋은 걸 뽑아서 직접 글로 써보는 동안에 매우 큰 정신적인 성장을 하게 될 것이다. 성장기, 우선 1에서 3년 정도, 그래서 성장기에 효과적이다. 그래서 해당 분야에서 많은 사람 최고의 고수 3명을 선정해서 글쓴이의 대표서적 10권을 선정하고 10권의 책에 말려 당신의 영향력에 미칠 초석이 될 것이다. 1년 동안에 10권의 책을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읽어라. 이것을 실천해 보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1년 동안에 겨우 10권이라고 가볍게 생각하면 오산이다. 10권의 책은 최고의 스승 100명이나 다름이 없다. 그 100명의 스승을 1년 동안에 깊이 있게 학습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뿐더러 1년 동안에 주제별 집중 글 읽기를 충실히 했다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관문은 성공적으로 통과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형성된 기초 지식을 자신의 목적에 합당한 형태로 가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최소한 3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집중적으로 주제별 글 읽기를 하라. 부하기에 선정한 주제에 대해서 더 깊이 학습하면서 더불어 아웃풋을 해야 한다. 계획이 읽는 것이 임력이라면 그에 합당한 출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출력이 없는 임력은 아무 의미가 없다. 출력이 없는 임력은 가장 높은 수준의 글을 읽기는 글을 쓰는 것이다. 읽는 것이 임력이라고 하면은 가르치고 글을 쓰는 것이 출력이다.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일을 3년 정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좋은 전문가 이상의 지식과 경험이 축적이 된다. 글쓰기 작업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익은 손으로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 부하기와 성장기를 충실하게 거치고 그 흐름을 놓치지 않는다면 개화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다. 개화기는 자신이 추구하는 업을 구체화할 수 있는 시기다. 지금까지 노력해온 실제의 결과물로 보여줄 수 있으며 자신의 지식을 함께 나누는 많은 동역자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 시기는 지금까지 집중해온 해당 주제를 중심으로 지식의 영역이 확장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영역, 진정한 통섭은 한 분야에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축적된 지식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부하기와 성장기에는 한 분야에 집중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히트 드러그의 경우에 한 분야에서 3년 정도 집중 학습을 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 지식을 갖춘 후에 또 다른 분야로 지식을 확장했다고 한다.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방식이다. 부하기, 성장기, 개하기 이렇게 3단계로 부하기, 폭넓은 고전 또 무작정 베껴 쓰고 그리고 집중 독서를 하고 그리고 자신의 확장 통섭 스승이 되어서 또 가르치기를 할 수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통합을 해서 개화기로 나눈다. 부하기 1년에서 3년, 성장기 3년에서 5년, 개화기 이렇게 뭔가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이 위치까지 갈 수 있는 단계를 말하네요.